안녕하세요, 한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2025 볼보 XC60입니다. XC60은 볼보의 핵심 모델이죠. 볼보에서 가장 잘 팔리는 모델일 뿐만 아니라 작년에 수입차 SUV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이죠. 그리고 올해 8월까지의 누적 판매에서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럽에서도 2023년 기준으로 프리미엄 중형 SUV 중에서는 판매 1위를 차지를 했고요. 엔진 라인업은 기존과 같은데 파워트레인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특히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경우에는 효율이 좀 더 좋아졌습니다. XC60은 모든 엔진이 저공해 2종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 기존 같은 경우에는 B6와 TA만 받을 수가 있었죠. 이렇게 저공해 2종 인증을 받으면서 공영 주차장은 50% 할인, 서울시 혼잡 통행료 같은 경우에는 100% 감면이 됩니다. 여기에는 인천공항 장기 주차장도 포함이 되고요. 지금 보시는 시승차는 B6 울트라 브라이트고요. 가격은 7,400만 원입니다. 보통 볼보는 안팎 디자인의 변화가 크지 않은데 2025 XC60 역시 그렇습니다. 기존에 비하면 디테일을 살짝 고친 정도입니다. 전면은 크롬 장식이 많이 적용돼서 그런지 좀 번쩍거리는 그런 느낌이고요. 기존 대비해서 그릴 디자인이 변경이 됐습니다. 90 클러스터처럼 이 그릴은 3D 형태의 아이언 마크를 통합한 형태죠. 그리고 범퍼와 에어 인테이크의 디자인도 같이 변경이 됐는데 여기에 크롬바가 추가가 됐어요. 반면에 측면은 기존과 사실상 같고요. 이 측면 역시도 그 윈도우 테두리 전체에 걸쳐서 크롬 라인이 적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동급에서는 프론트 오버행도 가장 짧은 편에 속하고요. 후면은 테일램프와 범퍼의 디자인이 변경이 됐습니다. 테일램프가 기본적인 틀은 같은데 안쪽에 세부적인 그래픽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이 테일램프만 보면은 기존 대비 좀 더 새 차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많은 차들처럼 머플러는 완전히 안 보이게 처리를 했고요.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 10호, 사이즈는 2호에 45R 20입니다. XC60은 B5는 18인치와 19인치가 적용이 되는데 B6는 20인치가 적용이 되죠. 예, 실내는 기존과 사실상 같고요. 보통 볼보가 그렇듯이 안팎 디자인의 변화가 적잖아요. 부분 변경이나 연식 변경이 돼도 이 XC60 역시도 실내는 기존과 거의 같습니다. 실내 디자인은 이제 굉장히 많이 봐서 아주 좀 익숙한 디자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좀 경쟁력은 있는 것 같아요. 실내에 타면은 이 색상 때문에 좀 화사한 분위기고 예를 들어서 대시보드라든가 시트의 색상이 좀 조화를 잘 이루는 것 같습니다. 하드웨어의 변경이 적은 차들이 내장재가 좋은 경우가 많은데 이 차 역시도 차 급에 비해서 전체적인 내장재가 좋은 편이에요. 예를 들어 대시보드 같은 데 적용된 이 우레탄을 만져봐도 좀 푹신푹신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장재 같은 경우에는 동급에서 이제 가장 괜찮지 않나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차는 오디오가 강점이잖아요. 실제 오디오 성능도 좋지만 저 스피커 커버 같은 경우도 디자인의 포인트 중 하나고 특히 대시보드 중간에 위치한 저 바우앤 윌킨스 스피커도 디자인의 포인트 중 하나죠. 모니터의 디자인이나 사이즈 역시도 기존과 같고요. 요즘에 보면은 모니터가 좀 큰 사이즈가 많잖아요. 또는 와이드 타입. 그렇다 보니까 이 모니터가 사실 사이즈 자체가 아주 그렇게 작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요즘에 나온 차들에 비하면은 이런 좀 베젤의 두께가 조금 두꺼운 편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내는 하이그로시는 이렇게 많이 쓰이지 않았고요. 모니터 주변에만 하이그로시가 조금 집중적으로 쓰였습니다. 특징 중에 하나가 송풍구 디자인인데 보통 이렇게 송풍구가 모니터 사이즈와 비슷하게 이렇게 세로로 갔잖아요. 이게 좀 특징적이죠. 요즘에 볼보가 그러듯이 센터 패시아나 모니터는 물리 버튼을 최소화를 했어요. 보시는 것처럼 물리 버튼이 여기 딱 하나 있습니다. 홈 버튼. 그래서 어떤 페이지를 보더라도 이 버튼 한 번만 누르면은 바로 이 홈 화면으로 이동을 하죠. 지금 보시는 게 홈 화면이고요. 홈 화면에 보시면 크게 4가지 탭이 있는데 여기서 티맵 오토, 그러니까 순정 내비게이션을 티맵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핸드폰으로 티맵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거와 거의 같은 인터페이스고요. 그리고 보통 수입차들이 구간 단속에서 평균 속도가 표시가 안 되는데 이 차는 목적지를 찍었을 때는 구간 단속에서 평균 속도가 표시가 되고요. 볼보 하면은 이제 모델에 상관없이 이제 차급에 따라서 사양은 좀 다르지만 오디오가 강세잖아요. 이 차 역시도 오디오가 굉장히 좋습니다. 오디오 출력이 1400W가 넘으니까 이런 거는 실내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보통 오디오 하면은 이제 음악, 음질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그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소리도 음질이 굉장히 좋아요. 어떤 메뉴에 있든 간에 이렇게 홈 화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이와 함께 오디오 같은 경우도 음질이 상당히 좋은데 각 악기의 소리가 되게 또렷하게 들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홈 화면에서 누구 오토로 들어가면은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가 있고 장점 중에 하나가 음성 인식인데 헤이리 몇 번째 장소로 갈까요? 그러니까 이제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음성 인식을 사용을 하면은 곧바로 내비게이션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근데 보통 수입차 같은 경우에 그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볼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목적지만 말을 하면은 내비게이션으로 바로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주요 메뉴가 이렇게 한 번에 다 나오죠. 예를 들어서 팀의 모터, 메시지 또는 플로 또 여기서 이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볼보 같은 경우가 플로와 누구오토가 들어가면서 이런 컨텐츠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리고 차량 상태에서는 이제 말 그대로 차량 상태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 공조장치용 액정은 따로 없는데 이 하단에 공조장치 아이콘이 항상 표시가 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좀 더 편하죠. 여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공조장치 화면으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이런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좀 굉장히 좀 직관적이죠. 그리고 여기서 2열과 주차 이런 기능도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톱니바퀴를 누르면은 이제 주요 메뉴가 나오는데, 주행으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오프로드 모드와 파일럿 어시스트 기본 설정 또는 스티어링 감도 등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운드는 오디오 관련인데, 아까 여러 가지 들어보니까 이 차는 여기 보시면 운전석, 모순좌석, 뒷좌석 있잖아요. 이거와 상관없이 그냥 다 음량이 좋은 것 같아요. 이와 함께 스테이지로 들어가면 여기서 강도와 서라운드 그리고 서브 우퍼까지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내는 콘서트홀과 재즈클럽 두 가지가 있고요. 컨트롤러 들어가면은 여기서 2열 헤드레스트를 모니터에서 접을 수가 있어요. 사실 이 급에서는 모니터에서 2열 헤드레스트를 접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 차가 거의 없는데, 이 차는 이 모니터에서 이렇게 2열의 헤드레스트를 접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잠금 메뉴에서 보면은 썬루프, 커튼, 블라인드, 자동 닫기를 자기가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조명 같은 경우에는 요즘의 차로는 좀 드물게 무드 조명이 있긴 있는데 빛이 좀 되게 약하고요. 그리고 따로 색상은 없어요. 무드 조명의 적용 범위도 도어 포켓과 오버헤드 콘솔 이 정도에 국한이 되는데, 오버헤드 콘솔에 적용된 조명이 다른 볼보도 그렇지만 이 아래쪽을 좀 은은하게 비추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2열의 무드 조명 역시도 마찬가지고요.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버드뷰 화면이 제공이 되고요. 여기 지금 카메라 그 표시가 나오잖아요. 여기를 누르면은 이렇게 해당 부분에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주차나 이제 앞쪽의 뭐 거리에 따라서 이 화면이 자동으로 전환이 되고요. 모니터 아래쪽에는 물리 버튼이 몇 개가 있는데, 볼보가 추운 나라 스웨덴의 브랜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다른 거는 이제 다 물리 버튼 다 없애도 이렇게 앞뒤 유리 그 열선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리 버튼을 빼놨네요. 사용하기 쉽게. 센터페시아는 보통의 차들 대비해서 이 위치가 조금 올라온 편이고요. 그리고 무선 충전 패드는 여기 있는데, 이게 기본적으로 잡아주는 고무가 깔려 있긴 한데 그래도 좀 빨리 달리면은 이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이 덮개를 이렇게 해서 핸드폰을 이렇게 고정을 시킬 수는 있어요. 그리고 앞쪽에는 아주 작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12V가 있고요. 볼보의 크리스탈 기어레버는 초기에는 상위 모델에만 적용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XC60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확실히 디자인적인 면에서 이게 실내의 포인트 중 하나인 것 같아요. 특히 낮보다는 야간에 여기 조명이 들어오면 그게 좀 더 예쁩니다. 이그니션도 요즘의 차들과 좀 다른데, 요즘엔 대부분이 다 시동 버튼이잖아요. 누르는 방식. 근데 이 차는 그냥 돌리는 방식이에요. 예전에 그 키 돌리는 것처럼. 끌 때도 마찬가지고요. 센터 콘솔 박스의 디자인도 조금 특이하죠. 보통은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데 이 차는 약간 좀 비대칭이에요. 그리고 측면까지도 이렇게 부드러운 소재로 마감을 했습니다. 글로우 박스는 이게 차 사이즈 대비해서 용량이 큰 편입니다. 이게 넓게 열리기도 한데 이 안쪽에 이 공간이 용량이 꽤 커요. 차 사이즈를 생각을 하면은 이 운전대는 좀 작은 편이고요. 그리고 유난히 좀 동그란 디자인입니다. 이 양쪽에 스포크에 있는 버튼들은 기존의 차들과 동일하고요. 참고로 운전대 조절은 수동입니다. 계기판은 심플한 디자인이고요. 요즘에 나온 차로는 드물게 디자인 변화는 사실상 없다고 할 수가 있죠. 지금이 기본 화면이고, 여기서 이렇게 내비게이션을 이제 가운데 부분에 띄울 수가 있고, 여기에도 내비게이션 그 길 안내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트릭 컴퓨터는 이제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되고요.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크기 자체가 그렇게 큰 편 아닌데 팀의 모토의 길 안내와 같이 연동은 됩니다.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정보가 헤드업 디스플레이에도 표시가 되죠. 볼보의 시트는 착자감이 좋기로 정평이 나뉘는데 이 차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하체에 비해서 시트 쿠션이 약간 좀 더 쿠션이 있고, 딱 앉았을 때 체형에 상관없이 몸에 좀 잘 붙는 그런 착자감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조작을 하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기본적인 걸 조작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 누르면은 모니터에 이렇게 시트 제어라고 창이 뜹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더 세부적으로 조절을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시트 앞부분 좌판에 이것도 연장을 할 수가 있는데, 보시다시피 이 연장 폭이 꽤 큰 편입니다. 실내에서 장점 중에 하나가 도어 포켓에 용량이 넉넉한 건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좀 큰 병을 담고도 공간에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바오앤 윌킨스의 스피커 커버도 디자인의 포인트 중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2열의 공간 자체는 동급의 다른 차들과 비슷한 수준인데, 2열 시트의 착자감이 좋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동급에서 가장 좋지 않나. 1열 시트와 거의 비슷한 착자감이고, 보통은 1열 대비해서 2열 시트가 좀 작거나 착자감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이 차는 1열과 대략 비슷한 수준이 아닌가. 물론 1열 대비해서 이 좌판 길이가 조금 짧긴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동급의 차들 대비해서 헤드룸의 여유가 조금 더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앉으면은 이렇게 주먹이 하나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2열 등받이 각도가 조절이 되는 건 아니지만 살짝 좀 뒤로 뉘어 있죠. 그리고 2열의 거주성을 좋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1열 시트 아래쪽의 공간인데, 보시다시피 1열 시트가 기본적으로 마운트가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1열 시트를 가장 낮춰도 신발이 이렇게 들어가고도 위아래의 공간이 꽤 넓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의 공간은 약간 좀 좁은데 이 상하 공간의 여유가 꽤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발 공간이 조금 더 여유롭게 느껴지죠. 보통 AW 차들이 그렇듯이 이 가운데 부분은 좀 올라와 있는 편인데, 이것도 평균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올라온 편 아니고, 그리고 요급에서는 좀 드물게 2열 승객을 위해서 여기에 별도의 공조장치 액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람 세기와 열선을 조절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2급에서는 또 굉장히 드물게 2열 승객을 위한 송풍구가 2개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있고 B필러에도 하나씩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2열 승객을 위한 USB C타입은 여기 밑에 2개가 있고요. 또 실내의 장점 중에 하나가 파노라마 루프인데, 면적이 꽤 넓어요. 2열 시트 헤드레스트까지 이게 쭉 뻗어 있습니다. 2열 승객을 위한 컵홀더는 이 앞쪽에 있고요, 암레스트에. 그리고 이 암레스트에 적용된 2열 컵홀더 치고도 이 플라스틱이 소재가 꽤 좋은 편이에요. 그리고 이 차가 SUV로는 좀 드물게 스키스루 구멍도 있는 게 좀 특징이죠. 참고로 이 스키스루는 트렁크 쪽에서 여는 방식이고요. 1열만큼은 아니지만 2열도 도어 포켓에 용량이 넉넉한 편이고, 2열에도 이중접합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2열에 이 잠금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버튼 타입으로 적용을 안 하는데, 이것도 이제 1열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을 했죠. 트렁크의 기본 용량은 483리터, 2열 시트를 접으면 1410리터까지 늘어납니다. 그리고 바닥에 커버를 들어 올리면은 이 아래쪽에도 이렇게 추가적으로 수납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왼쪽에는 이렇게 그물로 분리가 된 또 수납공 따로 있습니다. 여기 C볼트가 있고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스키스루 커버는 이렇게 트렁크 쪽에서 여는 방식이죠. 그리고 트렁크에서 2열 시트를 접을 수 있는 레버가 없는 게 단점인데, 근데 이 접는 레버가 이렇게 어깨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접을 수가 있죠. 참고로 여기를 누르면은 자동으로 2열 헤드레스트까지 같이 접히고요. 이 차가 2열 시트를 접으면은 평탄화가 굉장히 잘 돼 있는 게 또 장점 중 하나인데, 트렁크부터 저 2열 시트까지 거의 일자로 이어집니다. 예, 정차 시 소음은 4기통 가솔린 엔진의 평균적인 수준인데, 진동 대책이 좋아요. 이렇게 정차 시에 공조장치를 끄고 있을 때 이 운전대라든가 시트로 전달되는 진동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차 시에 진동 대책은 꽤 좋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4기통 엔진이 공조장치를 켜면은 진동이 늘어나는 경우가 특히 이제 초반에 많은데, 이 차는 에어컨 가동 유무에 상관없이 진동 대책이 일정합니다. 이 차의 파워트레인은 4기통 2.0 가솔린 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300마력이고요. 이 가솔린 엔진은 대부분의 볼보에 돌려 쓴 엔진인데, 세팅에 따라서 출력이 달라지죠. 그래서 B5와 B6의 경우에는 대략 한 50마력 정도의 차이가 납니다. 출력이 기존과 동일하기 때문에 운전 느낌은 기본적으로 B5와 B6는 동일한 세팅인데, 볼보가 최고 속도를 지금 다 180으로 제한을 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원래도 이 엔진들이 초반의 반응 또는 저속 토크가 좋은 세팅인데, 그 이후에 나온 이제 차들은 저속의 반응 또는 초반 토크를 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살살 밟아도 차가 좀 잘 나가는 그런 세팅이고요. 다른 말로 하면은 시내 운전이라든가 또는 추월 가속할 때, 또는 일반적인 운전자들이 가속 페달을 보통 많이 안 밟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좀 더 운전하기가 편한 또는 스트레스가 없는 그런 세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천천히 가속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가속 페달을 뭐 대략 한
10%, 한 15% 정도만 밟고 있는데 그때도 속도가 좀 잘 붙죠.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가속 페달을 한 절반 정도만 밟아도 최고 속도에 좀 쉽게 도달합니다. 전체적인 시야는 좋은 편입니다. 기본적으로 XC60이 시트 포지션이 좀 높기 때문에 이제 앞쪽을 좀 내려다보는 그런 시야고요. 그리고 양쪽의 사이드 미러에 사각지대도 최소화가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후방 시야 같은 경우에는 저 헤드레스트가 양쪽을 좀 가리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뒷유리 면적이 넓기 때문에 후방 시야도 괜찮은 편이고요. 참고로 회전 반경 같은 경우에는 딱 이 차의 사이즈에 맞게, 오히려 근데 이 차 사이즈보다 좀 더 짧게 느껴져요, 회전 반경이. 그래서 엔진의 특성도 그렇고 또는 이 회전 반경까지 포함을 하면은 도심에 좀 더 어울리는 그런 특성이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요즘에 나온 차들은 뭐 대부분 뭐 에코, 노멀, 스포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볼보들 보면은 그런 드라이브 모드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차 역시 마찬가지고. 다만 스티어링 감도를 이제 두 가지로 조절할 수가 있어요. 지금이 노멀이고 이렇게 체크를 하면은 스티어링이 좀 더 무거워지는데, 사실 이 볼보 같은 경우에는 이 스티어링 감도를 좀 가볍게 해도 이게 정확한 편입니다. 이렇게 돌렸을 때 대략 운전자가 예측할 수 있는 앞쪽의 움직임이 있잖아요. 거의 그거에 맞게 좀 정확히 반응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XC60이 안팎의 디자인을 보면은 좀 엘레강스하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하체의 세팅이나 또는 타이어의 선택은 좀 스포티에 가깝습니다. 하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좀 단단하고,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20인치 프라이머 14가 일단 기본적으로 트레드가 340이니까 이게 성능 위주의 타이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조합을 보면은 이거는 좀 스포티한 세팅에 가깝죠. 그렇다 보니까 방금 같은 콘크리트 노면에서는 이제 타이어 소음이 좀 주를 이루고요. 그래서 이 차의 성격이나 국내 소비자의 특성을 봤을 때 프라이머 14보다는 프라이머 12 AS가 좀 더 어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엔진은 반응이 빠른데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많이 안 밟아도 이 반응이 되게 빨리 나오죠. 그래서 배기량이 2.0이긴 하지만 좀 더 큰 엔진을 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물론 이제 같은 배기량에 출력이 50마력 낮은 B5와 비교해도 이 차이가, 그러니까 정확히 한 50마력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B5 같은 경우에는 비슷하게 밟아도 이제 반응은 빠른데 아무래도 그 전체적인 그 힘 자체가 좀 낮고, 근데 B6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리도 그렇고 또는 변속기와 물리는 그 직결감도 있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뭔가 반응이 좀 더 빠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변속기는 볼보가 아이신 8단을 예전부터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무난합니다. 근데 초창기에 비하면은 그 변속 충격 자체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지금 이 차도 저속에서 직결감이 좀 강하게 물리는 그런 느낌인데, 보통 이럴 경우에는 변속 충격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차는 직결감이 강하면서도 주행 중에 그런 변속 충격은 꽤 적은 편입니다. 이 차가 안팎으로 보이는 이미지와 달리 하체나 타이어의 세팅이 좀 스포티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회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회전할 때도 따로 뭐 드라이브 모드가 없지만 코너 돌 때 이제 감아 돌아나가는 그 느낌이 이게 꽤 스포티합니다. 살짝 안으로 감기는 그런 모션도 나타나요. 이 차는 오르막과 내리막이 약간 좀 거동이 다른데, 내리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순간적으로 살짝살짝 안으로 감기는 현상도 나타나잖아요. 근데 오르막 같은 경우에는 풀악셀을 해도 차선 안을 좀 정확히 지키네요. 그러니까 언더가 좀 되게 최소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속력 같은 경우에는 기존과 사실상 같은데 출력이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차가 초반에 반응이 빠르잖아요. 그래서 가속 페달을 많이 안 밟는 상황에서는 최고 속도까지 생각보다 금방 도달하고요. 근데 이렇게 초반이나 중속까지 나가는 걸 보면은 이제 최고 속도가, 그러니까 계기판 기준으로 183, 185 정도에서 이제 제한이 되는데 그게 좀 아쉬울 수가 있죠. 이 차는 밖에서 보는 것보다 2열의 승차감 또는 거주성이 괜찮은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레그룸 자체는 그렇게 특별하진 않지만 헤드룸이 괜찮고요. 심지어는 2열의 승차감도 꽤 괜찮은 편이에요. 1열은 좀 단단하고 약간 좀 안 좋은 놈에서 좀 이렇게 우당탕탕하는 좀 그런 느낌도 있는데, 2열은 의외로 1열보다 오히려 더 승차감이 낮지 않나. 그러니까 안 좋은 노면에서도
2열 같은 경우가 1열보다 그 흔들림이 좀 덜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열보다 하체가 조금 더 부드럽기도 하지만 차의 그 롤이라든가 움직임을 잡아주는 기능성이 좀 더 좋습니다. 그래서 1열 같은 경우에는 좀 스포티한 그런 거동, 승차감이고 2열은 좀 컴포트한 그런 느낌이라고 하겠습니다. 심지어 2열도 1열처럼 똑같이 이중적 파압이 들어가서 이제 그런 면에서 좀 더 장점이 있죠. 거기다가 확실히 2열을 타면은 이 파노라마 루프의 그 개방감이 좀 더 이제 크게 다가옵니다. 고속 주행 시 안정감은 무난한데 이 차가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키가 큰 SUV인 걸 생각을 하면은 고속으로 주행할 때 전면에서 부딪히는 그 바람 소리가 생각보다 좀 작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엔진 소리는 고회전을 올리면은 소리가 조금 더 커지고 음색도 약간 거칠어지는데 그에 비해서 전면 풍절음 자체는 그렇게 많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없지만 수동 모드는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은 이게 옆으로 젖히는데 이 레버 타입은 그러니까 이 차는 D 상태에서 밑으로 한번 내리면은 수동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보통의 레버 타입은 위아래로 수동으로 변속을 하는데 이 차는 좌우예요. 이렇게 왼쪽으로 하면은 내려가고 오른쪽으로 하면 기어가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면은 추가적인 장점들이 몇 개가 생기는데 요즘에 보면은 보통 유럽 차들이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좀 적극적으로 채용을 하잖아요. 이 차 역시도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면서 ISG로 엔진 시동이 온오프 될 때 굉장히 좀 부드럽습니다. 지금도 시동이 꺼졌는데 뭔가 그 진동 이런 게 없이 사르르 꺼지죠. 시동이 켜질 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확실히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적용이 되면은 ISG로 엔진 시동이 꺼져 있는 시간이 이제 없는 차보다 이게 한층 더 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장점이 있어요. 이번에 2025 볼보 XC60을 시승을 했는데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XC60은 볼보의 베스트셀러이자 작년과 올해 수입 SUV 판매 1위를 차지한 모델이기도 합니다. 2025 XC60은 사실 바뀐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쟁력이 있어요. 안팎 디자인은 사실 이게 나온 지가 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경쟁력이 있고 그리고 기존의 강점으로 갖고 있던 오디오라든가 그런 장점도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XC60을 포함한 볼보는 국내에서 가격 인상이 그렇게 크지가 않은데 요즘에 수입차들 보면은 연식 변경 또는 부분 변경 할 때마다 가격이 많이 오르잖아요. 근데 볼보는 가격 인상폭이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지금 타고 있는 XC60 B6가 7,400인데 제가 2년 전에 시승했을 때가 7,200이었거든요. 그리고 지난 연식에 비하면 또 가격이 동결이 됐고 그렇게 보면은 최근 한 3, 4년 사이에 국산차, 수입차 할 거 없이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는데 이 볼보가 국내에서는 가격 인상이 가장 좀 적은 그런 브랜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XC60이 바뀐 부분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가격까지 포함한 그런 상품성이 좋기 때문에 꾸준하게 가장 잘 팔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로써 2025 볼보 XC60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